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국제경제학이라는 게요, 결국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쳐보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그중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정말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무역정책입니다. 오늘은 그 무역정책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도구, 관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국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김신행 교수님의 국제경제론을 바탕으로 그 경제적 효과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한 나라가 수입품에 관세를 딱 붙였을 때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누가 이득을 보고 그 비용은 또 누가 치르게 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관세라는 건요, 그냥 수입품에 세금 좀 붙이는 거, 그 이상입니다. 국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까지 경제 주체들의 희비를 가르는 정말 강력한 정책 도구예요. 이 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의 전체 지도입니다. 우선 관세의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관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국과 대국이라는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실효보호관세라는 개념을 보고 이 모든 지식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관세란 정확히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계속 쓰게 될 핵심 단어들의 뜻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관세는 수입되는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문턱을 만들어서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비싸게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세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종가세, 이건 자동차처럼 물건 가격에 따라서 몇 퍼센트 이렇게 세율이 정해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종량세인데 이건 와인 한 병, 원유 한 배럴처럼 수량이나 무게 단위로 얼마 하고 고정된 금액이 딱 붙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분석 모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국의 경우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소국이라는 건 국토가 작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미 정해진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 즉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격 수용자 국가를 경제학에서 소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시죠. 관세 효과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국제가격 PW에 거래되던 물건에 관세가 붙으니까 국내 가격이 PD로 껑충 뛰어오르죠. 가격이 오르니까 국내 생산자들은 어떨까요? 신이 나서 생산을 S1까지 늘립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졌네 하면서 소비를 D1으로 확 줄이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 합쳤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이 수식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기 보이는 작은 삼각형 B와 D를 합친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B는 원래 더 싸게 수입하면 될 것을 굳이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자가 만들면서 생긴 낭비고요. D는 소비자들이 비싸진 가격 때문에 아예 소비를 포기하면서 사라져버린 만족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자중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국내 생산자는 가격이 올라서 A만큼 이득을 봤어요. 정부도 C만큼 관세 수입을 챙겼죠.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소비자는 A부터 B부터 C부터 D라느니 어마어마한 면적 전체를 손해봤습니다. 결국 생산자와 정부가 얻은 걸 다 합쳐도 소비자가 잃은 것보다 B와 D만큼 모자라죠. 이게 바로 관세로 인한 사회 전체의 순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관세를 매기는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나라라면 어떨까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대국의 경우로 넘어가 보죠. 자, 이 대국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소국일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보이죠? 대국이 우리 이제부터 수입 줄일 거야 하고 선언하니까 수출하던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장 가격 자체가 PW에서
PW 프라임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 덕분에 소국 모델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익, 저기 있죠? 사각형 이 영역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국의 전체 손익 계산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E 빼기 B 플러스 D. 이건 뭐냐면요. 교역 조건이 좋아져서 얻은 이익 E와 관세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손실 B 플러스 D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교역 조건 개선이란 쉽게 말해 예전보다 더 싼 값의 물건을 수입할 수 있게 돼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과연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특정 조건만 맞으면 관세가 오히려 그 나라 경제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론적으로는 네, 정답입니다. 국제 가격을 떨어뜨려서 얻는 이익, 즉 E가 관세 때문에 생기는 국내 손실 B 플러스 D보다 더 크다면요. 이걸 바로 최저관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은 거의 반드시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고 결국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무역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세를 좀 단순하게 봤어요. 자동차 관세 20% 하면 그냥 그 산업이 20%만큼 보호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복잡합니다. 그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는 개념이 바로 실효보호관세입니다. 실효보호관세라는 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는 완성품에 붙는 관세뿐만 아니라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중간재나 부품에 붙는 관세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진짜 보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부품 관세율에 따라서 실제 보호 효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개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완성차에 대한 관세는 20%로 똑같아요. 그런데 A처럼 수입 부품의 관세가 하나도 없으면요. 국내 자동차 회사는 무려 50%라는 엄청난 실질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C를 보세요. 부품 관세가 40%로 매우 높으면 오히려 이게 국내 생산 비용을 높여서 벌을 주는 셈이 돼요. 그래서 실효 보호율이 심지어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여러 그래프와 수식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들을 아는 게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마스터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본 이 모델들은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렌즈를 끼고 뉴스를 보면 정부 오품목 관세 인상이라는 단순한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승자와 패자, 그리고 그 미묘한 힘의 이동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국제경제학, 솔직히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요.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복잡한 뉴스와 정책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힘. 그게 바로 경제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매력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지식은 여러분을 위한 진짜 슈퍼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